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LS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답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치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당첨자를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끝자리 번호고요. 이 두 분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투자해놓은 인증샷, 시청 인증샷을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다뤄볼지 4가지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에서 강한 자동차와 해운입니다.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지 전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지금부터라도 포트에 담아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약 바이오와 전력 설비는 보유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환율이 1,400원대 임박하면서 수출주로 지금 자동차 섹터가 또 관심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환율이 오르면 자동차 주가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완성차는 연간 2조 원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인지 먼저 신동훈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근래 미국장 엔비디아의 하락의 여파로 이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도 당분간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이에 대응할 섹터를 다들 찾고 계실 텐데 저는 이에 자동차 섹터가 가장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편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수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뭐 현대차 IPO 인도 시장 IPO 소식에 조금 오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 호조세 및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인가요? 네, 환율 때문이 아니라 환율은 부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실적과 변화, 특히 북미 시장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잘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가세된 게 이게 추가적인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역사적 신고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살짝 조금 더 미세하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만간 또 현대차의 또 어떻게 보면은 약한 고리, 파업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년 반에 노조 파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항상 그 기간 동안에 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봤었을 때 그때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현대차 인도 IPO 수혜 기대감이 올랐었던 부품주도 잠시 조정을 받고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 자동차 섹터가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베스터 데이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를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인도 IPO를 넘어서 또 내년에 있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까지 추가적인 모멘텀도 지금 상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IPO로서 조달한 금액을 물론 대부분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겠지만 그래도 국내 주주 환원 정책에도 어느 정도 할애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밸류만 놓고 보았을 때 24년도 예상 실적으로 PER 한 4.5배 정도 그리고 PBR은 여전히 뭐 1배 미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관련해서 아직 조금 최근에 좀 시장의 얘기가 좀 뜸해지긴 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전히 시행 가능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현대차를 가장 완성차 업체 중에 탑픽으로 뽑고 있고 또한 이제 반기 배당도 이제 뭐 내일 매수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당 성향도
현재 23%에서 향후 한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현대차가 좀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조정 구간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시장에 이벤트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에 몰렸던 수급이 좀 빌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랑 이제 뭐 금요일 날 발표될 이제 미국 PCE 지수 같은 것까지 염려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건 좀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품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인가요? 부품주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화신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아까 10% 넘게 오르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이미 인도양 매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의 지금 인도 시장 확대에 가장 밀접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이제 25년도 GM 공장 인수를 토대로 해서 총 110만 대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화신이라는 종목을 고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컨퍼런스 콜도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간 배당 액수를 뭐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훈 매니저께서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화신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완성차와 부품주 중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완성차는 기회 되면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부품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현대차 인도법인 IPO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화신부터 뭐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품사 쪽에서 다들 저평가입니다. 저평가고 수혜를 받겠다라고 보는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수익성을 봤었을 때 SL만한 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SL의 수익성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영업이익률 2자리 가까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램프부터 나오는 독보적인 지위 생각하게 되면 아마 먼저 또 주가가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늦다고 하더라도 탄력은 가장 더 묵직하게 꾸준히 갈 수 있는 탄력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SL이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부품주사 쪽에서 높은 수익성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수익성 높은 부품주들 안에서 수익성이 좀 높은 SL을 오늘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각계 전투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에 열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당뇨병 학회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100조 원 규모로 알려진 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내 바이오 기업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먼저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고 있는 당뇨협회에 이제 대거 참여한 기업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업계에 따르면 이제 한미약품, 동아 ST, 대웅제약 등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하면은 노보노디스크와 이제 일라일릴리의 독주 체제를 지금 과연 종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지금 뭐 당장 오전장 봤을 때 인벤티지램 말고는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보았는데. 일단은 기술력은 확실히 좀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이제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이 초록에서 공개된 내용이 위고비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좋았다는 언급도 있었고 해당 부분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이제 당장 어떻게 이것을 상업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또 다른 제약사들과 엮여서 또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고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동훈 매니저께서 한미약품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또 최근 제약 바이오 시장 내에서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기존 약물에다가 새로운 기술력을 더해서 더 나은 약물, 그러니까 배럴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올해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좀 제2의 알테오젠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이오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제2의 알테오젠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2의 알테오젠은 그냥 알테오젠입니다. 그거를 다른 거 찾다가 항상 주변주, 특히 주변주를 샀을 때 만약에 알테오젠 조정받는다, 더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것보다 그냥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질문에도 뭐 비만 당뇨 관련된 얘기가 또 시장에 많고 또 관련주가 뭐냐, 그냥 그런 것보다 1라112 사는 게 맞습니다. 사서 차라리 지금 돈 투자해서 5조 가까이 투자해서 더 QE 확대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핵심을 짚어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알테오젠이 보여주는 플랫폼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영역이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들, 그러나 즉 제형 변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인정받은 기술이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조정권 들어올 때 알테오젠을 계속 노리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알테오젠이 29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네. 이상까지 한번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조정 들어오게 되면 박스권 고점권에서 박스권 변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거 벗어나게 되면 또 29만 원은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그냥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2의 알테오젠을 찾을 바에는 차라리 알테오젠을 공략하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은 제2의 알테오젠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알테오진이라는 그 호칭이 되게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잖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 하나 그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삼천단 제약을 꼽겠습니다. 그 황반병성 치료제 이제 아일리아의 시밀러와 그 세계 최초 허가 신청을 냈고 그리고 현재 일본 뭐 유럽 등을 비롯해 한 전 세계 10여 개국 지금 그 국가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리고 미체결 지역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계약을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 또 자사주 매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일리아 고용량 및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세미글루타이드라고 하죠. 임상 비용 충당을 위해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측에서는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는 언급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업 가격이나 뭐 타 제약사와의 뭐 계약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없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충분히 업사이드는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알테오젠. 알테오젠에 들어가기가 조금 겁이 난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삼천당 제약 쪽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전력 설비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다가 지금은 힘이 다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이 다시 좀 살아나야 증시 분위기도 살아날 텐데 전력 설비 관련주들 다시 주도주로서 좀 위용을 뽐낼 수 있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전력 설비,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구리 가격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 미묘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는데 아마 이 구리 가격과의 연동성이 끊어질 때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일단 수출 실적 잘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수요가 좋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이 확인되고 게다가 또 2분기 실적 여전히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살짝 더 좋은지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추세는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아직 뭐 기댈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리 가격 쪽에서 또 구리 관련된 쪽에서 이제 중국에 생각보다 재고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은 계속 조정권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 빈 공백이 또 모멘텀은 수출과 그리고 또 실적에서 나온다라는 점들을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구리 가격과의 연동성에서 탈피를 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 기대감도 많이 남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대륙을 막론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 부족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 종목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정 씨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네,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면서 네. 시장 분위기 마저 화극이 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낫겠다고 바라보는 이유가 네. 기존에 이어갔던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쪽의 사업들이 약간 또 저가 수주로 또 딜레이됐던 수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본업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의 성과는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또 레벨업되는 과정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주 잔고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요인들이 많다는 쪽에서 박스권이죠. 지금 한 18만 5천 원대에서 한 21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레벨업되는 구간들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이 합치가 됐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LS 일렉트릭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현재 한 0.5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자동차 섹터와 함께 해운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해운주가 단기간에 좀 급등하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후장에도 이 해운주들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저네요. 예. 일단 해운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 특히 이제 SCFI가 11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운임이라고 하는 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해운사들의 실적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다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동 쪽에서의 상황이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금 홍해 쪽에서 계속 배가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에 어떤 전운이 또 깊어간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중동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운임이 올라가는 것과 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쪽에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지금이라도 해운주 오후장에 좀 담아봐야 돼요? 또 전가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오늘 모멘텀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더 강화되는 거는 아닐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시장에서는 약간 시장이 좀 위축되고 약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많이 몰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또 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강하죠.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의 또 관심들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게 또 붙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 쪽이 탄력을 받기보다는 약간 좀 정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의 성격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해운주를 담기에는 약간의 횡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 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다음은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해운주도 오후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 해운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움직임은 좀 시장 흐름에 따라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11주째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지금 뭐 3,000포인트 넘었기 때문에 일본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지정학적 변수가 또 뉴스 한 번에 언제 또 해소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쉽사리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또 뉴스 한마디에 또 이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유가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함께 주목받잖아요. 해운주가 힘이 빠지면 좀 유가 관련주로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생각 어떤지 먼저 이번에는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뭐 지정학적 우려에 힘입어서 또 유가 다시 80불을 돌파하는 등 최근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상 기후, 재고 및 감산 리스크, 지정학적 우려 해소 이전까지는 뭐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원자재 중에 가장 향방을 맞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유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감히 예측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 냉방 수요랑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항상 그 독립 기념일 시즌만 되면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죠. 이 시절에 이제 이 무렵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또 움직여서 유가
기름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 달 초에 그리고 오펙의 감산 연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승 모멘텀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 관련주 흐름. 네, 일단 지금 시즌이 또 반기 배당 받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유사의 또 고배당을 노린다 그러면 한 번쯤 진입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유사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라고 보기보단 최근에 SK온과 관련된 쪽의 지원과 함께 뭐 SK이네스 합병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유사 플러스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정유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G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에 들어가면서 또 전략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급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유사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건 S-오일 하나인데 이를 통해서 주가가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나올 수 있겠느냐? 저라면 못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주가의 변동성과 탄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정유사가 그만큼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좀 다른 쪽에서의 전략을 짜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가능해서 많은 분이 좀 어떻게 보면 물려 계시는 종목에 대한 전망 좀 들어볼게요.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HLB가 한 달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총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지금 8%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7만 원대 안착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FDA 승인 쇼크 나온 다음에 지금 오랜만에 좀 거의 한 달 만에 네, 탄력들을 맞아요. 받는 것 같습니다. 탈출할까요? 아직 조금 더 들어보시고요. 네. 거기서 외국인들의 매수 한 4일 전속 나오고 거기서 지금 분위기 봤었을 때는 지금 가격대 한 7만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래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어지는 거래가 이 정도보다는 좀 강력하게 나왔었으면 돌파해서 안착하는 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절반은 정리해놓고 다시 빌릴 때 한 번 더 매수 타임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반만 들고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LB가 지금의 저항 구간에서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동훈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HLB 지금이라도 조금 탈출해볼까요? 워낙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개인적인 사견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추가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조금 더 갈 여지는 크지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쇼크 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상승세가 좀 나와야만 유의미 있게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탈출 각을 좀 볼까 싶지만 지금 당장은 좀 홀딩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HLB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전력 설비와 해운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해 놓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께서는 자동차 중에서 SL을 꼽아주셨고요. 전력 설비 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을 오늘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훈 매니저께서는 이 네 가지 섹터 내에서도 자동차 섹터 탑픽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현대차와 화신을 오늘의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 신동훈 매니저님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